주미대사관과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들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전용 미국 취업 비자를 본격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용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FDA에 제출해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랠프 홀덴 버지니아 주지사가 백신을 안 맞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50억 달러를 썼다 밝혔습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로 잡혀있던 바이든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이 총 규모를 2조 5천억 달러로 1조 달러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를 평균 12년 이상 타고 보유기간도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미국에 취업하려는 한국인 인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미대사관과 연방의회의 지한파 의원들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을 입법시키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1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해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는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면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미 FTA가 체결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한국 정부와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들이 다시 손잡고 입법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제리 코너리 연방하원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 한미교류, 한미경제에 크게 기여할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현재 117차 연방의회 회기에도 재상정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만 한 해 15,000개의 E4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유학 와 있는 STEM,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학력 전문직 기술 인재들이 한 회기년도에 15,000명이나 특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서 취업하게 됩니다. 더욱이 15,000명에는 배우자와 동반 자녀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한 해 3만 명 이상이 미국서 새로 거주하게 됩니다. E4 코리아 비자는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에게 이미 발급되고 있는 E3 호주 비자와 H1B 싱가포르 비자와 같은 성격으로 대략 3년에 3년을 추가해 6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6년간의 취업기간 중 스폰서를 구하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는 지난 2011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체결되고 2012년 시행에 착수했을 때에 사실상 약속된 것이지만은 5회기 연속으로 투심이 부족해 10년째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재상정된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은 버지니아의 지역구를 두고 한인사회 친구임을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공동 제안해 초당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의원들 외에도 민주당에서 한인 앤디 킴 하원의원과 친한파 빌 파스클렐 하원의원 등 5명, 공화당에서 데빈 누네스 하원의원 등 3명이 코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 10명의 양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의 재선 앤디 킴 하원의원이 백악관과 펠로시 하원의장 측에 직접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고 공화당의 새 한국계 여성 하원의원들이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5세에서 11세용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오늘 FDA에 제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수주 안에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돼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게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를 보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둔 부모 중 승인이 나면 바로 접종시키겠다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용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해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에게도 안전하며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수주 안에 승인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8월 새학년이 시작된 후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소아과 협회는 어린이는 성인과는 달리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팬데믹 선언 후 이미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최소 460명 이상이 사망했다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16세 이상 성인용 백신에서는 완전 승인을, 12세에서 15세가 맞는 청소년용 백신은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앞서 어린이용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2,200명의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화이자는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을 주사했는데 흔히 10대들이 꼽는 주사 부위 통증, 발열과 같은 일시적인 부작용에 비해 효과는 성인 항체 수치를 보여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5세에서 11세용 백신이 승인되면 미국에서는 2,800만 명이 새로운 접종 대상이 됩니다. 이는 5월에 백신 승인이 된 12세에서 15세 그룹 1,7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접종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세에서 15세 그룹의 경우 승인이 된 지난 5월 이후 42%가 완전 접종을 받았습니다. 성인의 완전 접종률 66%보다 현저히 낮아 부모들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은 더 신중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를 보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둔 부모 중 26%만이 접종 승인이 나면 바로 자녀를 접종시키겠다 답했습니다. 반면 40%는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고 답했고 25%는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답을 한 부모들은 어린이용 백신의 임상시험 대상이 비교적 적고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접종을 꺼리는 이유로 밝혔습니다. 빠르면 10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많은 부모들의 우려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랄프 놀댐 버지니아 주지사가 백신을 맞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치료비로 50억 달러나 쓰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 전 코로나에 감염됐던 놀댐 주지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냄새와 맛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참혹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막대한 의료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랄프 놀댐 버지니아 주지사는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은 참혹한 상황을 겪고 엄청난 치료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버지니아에서만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가 감염돼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은 주민들의 치료비로 지금까지 50억 달러나 썼다고 토로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은 주민들의 상당수는 정원의 무로스 크기의 튜브를 목 아래 삽입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 버지니아에서만 50억 달러나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1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냄새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최근 악화됐다가 다시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중순 7일 평균 감염자들이 3,600명이었으나 현재는 3,15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도 9.5%에서 9.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자 수치나 양성 비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참혹한 상황과 막대한 치료비, 지역사회 전파 등을 막으려면 하루속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랄프 놀댐 버지니아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80%, 접종 완료율은 60%라고 밝히고 이를 더욱 높여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최근 들어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까지의 버지니아 학생들은 42만 명인데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은 현재 63%라고 놀댐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주내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연령대 학생들의 한 번 이상 접종률이 무려 98%에 달하고 있어 다른 교육구들도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도록 놀댐 주지사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로 잡혀있던 바이든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이 총 규모를 2조 5천억 달러로 1조 달러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사회 안정망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료 혜택과 부양자녀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들을 분리 처리하되 잇따라 가결하기 위해 당내 타협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초당안은 당초 계획대로 목요일 하원 표결에 붙여 먼저 분리 처리한 다음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법안의 총 규모와 세부안을 둘러싼 당내 조율을 지속하기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를 위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내 중도파들이 요구해온 총규모와 관련해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대로 낮추되 진보파들이 수용 가능하도록 2조 5천억 달러 이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하원 내 진보파인 제러드 허프만 하원의원은 현재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의 총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에서 열세를 쥐고 있는 중도파 2명인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두 번째로 만나 중도파들과 진보파들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총 규모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수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최고 지도부 간 막바지 협의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가결 초당안인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부터 이번 주에 최종 승인한 후에 10월 중에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사회정책 패키지 법안의 총 규모를 1조 달러나 낮춰 2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내릴 경우 각종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미 헬스케어 항목에서 제약회사들을 압박해 처방약 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10년간 5천억 달러나 절약해 다른 곳에 쓰려던 계획을 2,500억 달러 이하로 반감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치료와 요양을 집에서 받는 홈케어 확충에 드는 비용도 4천억 달러를 잡았다가 하원에서는 1,900억 달러, 상원에서는 2,500억 달러로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와 가족 돌보미 휴가 지원액도 당초 4천억 달러에서 처음에는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내지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도 연장 시행하되 부모들이 일해야 자녀들에게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민들이 새 차를 좋아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평균 12년 1개월을 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4명 중 1명은 한 번 자동차를 사면 15년 이상 탄다 답했는데요. 2000년대 초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운행기간이 9년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는 자동차 값이 점점 비싸지고 이 내구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자동차를 오래 보유하는지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민들이 새 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갈수록 오래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기간은 올해 평균 12년 1개월로 나타났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의 11년 9개월에서 4개월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 2002년에 평균 자동차 운행 기간은 9년 6개월이었는데 해마다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이 비싸진 대신 오래 탈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평균 가격은 2015년 32,000달러에서 2020년에는 38,000달러로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10만 마일 타는 자동차들은 흔해졌으며 이제는 20만 마일 이상 주행한 자동차들이 늘어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15년 이상 소유하며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비율을 보면 토요타 자동차가 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혼다 자동차 8.1%, 수바루 8%, 아큐라 7.9%, 마츠다 6.3%로 일제 자동차들이 가장 오래 소유하고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5년 이상 소유하며 주행하는 비율이 5.5%로 미쓰비시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들은 크라이슬러가 현대 등과 같은 비율을 기록했을 뿐 GM과 포드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15년 이상 소유하며 주행하는 자동차 비율이 가장 높은 차종은 토요타 프리우스 13.7%이고 토요타 하이랜더 12.4%, 토요타 시에나 11.5%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롤라 8.9%, 라브4 8.7%, 캠리 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다 CR-V는 15년 이상 소유하며 타고 있는 비율이 10.7%, 혼다 어코드는 7.2%로 나타났고 현대차에선 투싼이 7.6%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타는 자동차 비율이 높은 지역들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11.7%로 가장 높았고 워싱턴 DC 지역이 10.6%로 2위, 샌디에고 10.2%로 3위,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10.1%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타는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20,000 이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 가운데 새 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9.4%로 전년의 12.5%, 2년 전의 15.4%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erry McAuliffe,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And like Donald Trump, Glenn Youngkin refuses to take coronavirus seriously. Youngkin opposes requiring vaccines for healthcare workers and teachers. And despi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ediatricians, Glenn Youngkin is against requiring masks in schools. Glenn Youngkin is wrong for Virginia.